왜 그는 40년 만에 만난 동창에게 아이스 커피를 머리에 부었을까요?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는 웃고 있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머리 위로 쏟아지던 순간 사람들은 웅성였고 냉기와 굴욕이 한꺼번에 몸을 타고 흘렀죠.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단 1분 뒤 그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오랜 원한이 그렇게 끝나더라. 하지만 그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커피를 부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와, 애들 얼굴이 다 똑같다. 주름만 늘었지. 호텔 3층 연회장 앞 라운지 한쪽이 시끌시끌했습니다. 해솔여 중 17회 졸업 40주년 동창회. 둥근 테이블마다 과일과 디저트, 아이스커피 잔들이 빙 둘러 앉아 있었죠. 윤정민은 사람들 뒤쪽 창가 가까운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단발머리, 명찰에는 그냥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름 윤정민, 직업 프리랜서, 법률자문. 정민은 그 명찰을 잠깐 내려다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검사라고 적을 순 없지 아직은. 사실 그녀는 올해 61살. 서울 남부지검 금융범죄 특별수사단장 윤정민 검사였습니다. 33년을 칼같이 살아온 수사 베테랑.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저 평범한 동창으로 남아 있어야 했죠. 야, 정민이 아니야? 너 맞지? 윤정민. 허스키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통통하게 살이 오른 여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죠. 어머, 선우야? 둘은 동시에 웃으며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선우. 중학교 때 카레 도시락을 머리에 뒤집어 쓰던 그 아이. 지금은 동네 문구점 사장, 손에 볼펜 잉크가 늘 묻어있는 평범한 아줌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연락도 없이 어디 산 거야? 카톡방에도 통 안 들어오고. 바빠서 그랬지 뭐. 검사란 말은 일부러 빼고 정민은 웃으며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다른 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윤정민? 설마 너냐? 살짝 굽은 어깨에 안경을 쓴 남자 하나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지호. 여중염 남중에 다니던 같은 반 연합 수업 때마다 보이던 그 얼굴. 나중에는 같은 고등학교까지 가서 자연스레 같은 무리에 섞였던 친구였죠. 지금은 지방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호야? 와, 머리 많이 빠졌다. 야, 말을 그렇게 해? 나 아직 담임이야. 인격자라고. 셋은 잠시 웃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묵직한 그늘이 같이 지나갔습니다. 그 이름을 떠올리면 자동으로 생기는 그림자였죠. 그때 라운지 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야, 다들 일어나. 회장님 오신다. 회장님. 장난 섞인 회장님이란 말이었지만 테이블 몇 개가 동시에 술렁였습니다. 정민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잠시 멈췄죠. 발자국 소리가 카페 뒤로 또각또각 다가왔습니다. 라운지 입구 쪽 자동문이 열리며 사람들 사이로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길게 넘긴 머리, 회색 수트, 손목에서 반짝이는 금빛 시계. 뒤에는 비서를 닮은 젊은 남녀 둘이 서류 가방과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 TV에서 보던 그 회장님 아니야? 맞아, 미라놀딩스 그 여자 회장.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퍼졌습니다. 참이란 해솔여중 여일진 대장. 그리고 지금은 상장사 미라놀딩스의 회장. 40년이 지나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먼저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은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참이란. 미라는 예전처럼 턱을 약간 치켜들고 주변을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선우와 지호, 그리고 정민이 있는 테이블을 발견하자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어머, 얘들아 여기 있었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선우의 어깨가 아주 살짝 떨리는 게 정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라나. 선우의 목소리는 아직도 학생 때처럼 작았습니다. 미라는 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익숙한 그 말투로 웃었습니다. 야, 선우야. 너 그대로다. 아직도 소심해 보여. 그래도 살은 좀 쪘네. 장사 잘하나 보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만은 웃을 수 없는 말. 정민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미란의 시선이 정민에게 꽂혔습니다. 이게 누구야? 윤, 정, 민.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서로 머릿속에는 똑같은 장면이 번쩍 스쳤습니다. 점심시간 노랗게 흘러내리던 카레, 교실을 가득 메우던 웃음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15살의 정민. 잘 지냈어? 미란이 먼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응, 그럭저럭. 정민은 평온한 표정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40년 전과 다른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주먹을 쥐고 있지 않다는 것. 명찰 좀 보자, 프리랜서 법률자문? 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너 공부 잘했잖아. 그때 1등이었지? 근데 겨우 프리랜서야? 나 지금 직원만 2,000명이야. 알지? 미란홀딩스. 선우와 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민은 한쪽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대단하네. 축하해. 대단하네. 겨우 그 말이야? 너 예전에도 그랬다. 말은 착하게 하는데 어딘가 싸늘해. 아직도 나한테 쌓인 거 있어? 미라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정민은 잠시 미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예전 일은 다 지난 일이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공기가 묵직했습니다. 그때 라운지 직원이 아이스커피와 디저트를 테이블마다 놓고 지나갔습니다. 얼음이 잔 안에서 또랑또랑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야, 건배는 술 말고 커피로 해야겠다.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미란이 웃으며 자신의 잔을 들었습니다. 동창들 몇 명도 따라 잔을 들어 올렸죠. 40년 만에 모인 거 축하하면서. 다들 나 보니까 기분 좋지? 좋긴 한데 넌 참 여전하다. 강지호가 농담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말 속에는 진담이 절반 이상 섞여 있었습니다. 야, 윤정민. 갑자기 미란이 정민을 불렀습니다. 응? 너 내 잔에 한번 따라봐. 미란이 자기 아이스커피 잔을 정민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장난 같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강요의 톤이었죠. 정민은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또 시작이군. 속으로 한번 삼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싫은데. 순간 공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선우와 지호가 동시에 정민을 쳐다봤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대답이었으니까요. 뭐? 미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야, 술도 아니고 커피야. 장난 한번 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 정민은 어깨를 조금 으쓱했습니다. 그냥 하고 싶지 않아서. 잠깐의 정적. 미란 입가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옅게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그럼. 그녀는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인 자기 잔 대신
정민 앞에 있는 대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잔 안에서 얼음이 딸랑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따라줄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라는 의자를 한 발 뒤로 빼고 정민의 바로 옆으로 서더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컵을 치켜들었습니다. 추억의 이벤트다, 얘들아. 옛날에 우리 이런 장난 자주 쳤잖아. 미라나, 그만해.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렸지만 미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정민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앞에 들어 올려진 컵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오늘은 끝까지 보자. 그리고 싸. 얼음이 섞인 차가운 커피가 머리 위에서 한 번에 쏟아졌습니다. 머리카락을 타고 이마를 지나 뺨과 목을 타고 검은 정장 위로 갈색 물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라운지의 웅성거림이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조차 멎었죠. 하하. 야, 너 지금 꼴 봐. 진짜 똑같아. 옛날에 내가 선우 머리에 카레 부었을 때 기억나냐? 미란 혼자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따라 웃지 않았거든요. 정민은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커피가 뚝뚝 떨어지는 감각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초, 아니 어쩌면 몇십 년 같은 침묵 끝에 정민은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자리에 놓여있던 흰 손수건을 집어들어 얼굴부터 차례대로 닦았습니다. 눈썹, 볼, 턱, 목 뒤까지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맑고 고요했습니다.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민아 괜찮아? 정민은 짧게 숨을 내쉬더니 미란을 올려다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 한마디에 지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괜찮아였거든요. 미라는 어정쩡하게 빈 컵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통쾌했던 얼굴에서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었지만 방금 커피를 부은 건 머리 위가 아니라 자기 인생 위였다는 걸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민은 젖은 정장을 한번 정리하더니 무릎 위에 놓아둔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반짝이는 걸 손가락 사이에 끼워들었습니다. 이 아이스커피 한 잔의 끝에 누군가는 평생을 후회하게 될 거였죠. 그 시작이 딱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라운지의 조명이 이상하게도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조명 스위치를 만진 것도 아닌데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기 때문이었죠. 윤정민. 그녀는 여전히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서 있었습니다. 커피 냄새가 공기 중에 번지고 얼음이 바닥으로 떨어져 딱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묘하게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지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죠. 장난 좀 한 거 가지고 뭘 그래. 옛날에도 다 웃고 넘겼잖아. 그때 칼에 뒤집어 썼던 선우도 그랬고. 그 말에 선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잊었다고 믿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묵은 냄새가 되살아났죠. 노랗고 따가운 칼의 냄새, 그리고 웃음소리 속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았던 그날. 정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나. 그 한마디에 라운지의 웅성거림이 멎었습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유난히 또렷했죠. 그땐 애들이었지. 지금은 어른이잖아. 그래서 뭐, 어른이면 농담도 못해? 미라는 잔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죠. 정민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젖은 정장 자락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른이라면 최소한 부끄러움은 알아야 해. 그 순간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숨죽이며 서로를 바라봤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슬그머니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해 창밖을 봤습니다. 정민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집어들고 뒤돌았습니다. 그녀의 발끝이 카펫 위를 스치며 지나갔고 바닥엔 아직 식지 않은 커피 물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 미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야, 윤정민. 너 아직도 그 일로 나 원망하냐? 정민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원망? 그건 사치야. 짧고 차분한 대답. 그리고 그녀는 그대로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잔잔하던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밖은 이미 저녁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호텔 앞 로비의 유리창에는 석양빛이 반사되어 정민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죠. 그녀는 천천히 손가방을 열어 안쪽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의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미란홀딩스 내부 비자금 계좌 추적 자료. 정민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젠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겠지. 손끝이 봉투 모서리를 살짝 눌렀습니다. 그 동작엔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라운지 안에서는 그 시각 미란이 화장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컵에는 얼음이 반쯤 녹아 있었죠. 윤정민 그 눈빛. 마치 나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했어.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본 미라는 처음으로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회장님, 아까 그분 이름 검색해 봤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죠. 윤정민 검사 현직 맞습니다. 남부지검 특수부 소속. 뭐라고?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건으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오전 소환 통보 예정이라고 합니다.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얼음이 쏟아지고 커피가 구두에 튀었습니다. 그제야 미란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밖에서는 윤정민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쳤고 젖은 커피 냄새 대신 가을의 냉기와 차가운 결심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커피는 식으면 버리면 돼. 근데 사람의 오만은 식어도 지워지지 않지. 그녀의 속삭임은 호텔 유리벽에 부딪혀 잔잔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란홀딩스 자금 세탁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전국 언론사로 동시에 발송되었습니다. 아이스커피가 식은 그 자리에서 시작된 40년 만의 복수극이 이제 막 불길로 타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도심의 뉴스룸은 평소보다 한층 긴장된 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편집국 모니터마다 같은 제목이 떠 있었죠. 미란홀딩스 비자금 의혹, 내부 문건 유출. 속보라는 붉은 글자가 화면 아래에서 번쩍일 때마다 누군가는 커피를 쏟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야? 자료 출처 확인됐어? 익명 제보자라는데 매일 타임스탬프가 밤 8시 37분이야. 수많은 추측 속에서도 정확한 정보는 단 하나였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 윤정민. 윤정민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바람이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죠. 호텔 라운지에서 쏟아진 커피의 잔향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날의 냉기가 아직도 어깨 끝에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빈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란홀딩스 내부 계좌 최종본. 그 문서의 원본은 이미 기자의 손에 넘어갔고
복사본은 파쇄기에 들어가 잘게 부서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숨길 수 없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40년 전 교실 한가운데서 아무 말도 못했던 아이의 목소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정직하게 터져 나오고 있었죠. 그 시각 참이라는 회장실 한가운데서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기사 내리라고. 그게 다 조작이야. 하지만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기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제보자가 검찰 쪽에서 확인된 인물입니다. 저희도 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뚝. 전화가 끊기고 사무실 안에 정적이 떨어졌습니다. 미라는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윤정민, 내가 감히 나를. 책상 위 액자 속에서 젊은 시절의 미란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은 조롱처럼 느껴졌죠. 새벽 1시, 윤정민은 집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검찰 내부망 접속창이 떠 있었죠. 피의자 소환 명단 참이란 미란홀딩스 회장 비자금 57억 원.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응어리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커피 얼룩이 남아있던 정장 자락이 이제는 말끔히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룩의 기억은 누구보다도 오래 선명히 남아있겠죠. 다음 날 아침 뉴스 카메라들이 미란홀딩스 본사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회색 수트를 입은 차미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고 기자들의 외침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비자금 혐의 인정하십니까? 윤정민 검사와의 관계가 과거 학교 동창 맞습니까? 미란의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내뱉었죠. 그 애는 그때도 날 이기지 못했어. 하지만 그 말은 카메라 플래시에 묻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정민은 조용히 신문을 접고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미란홀딩스 차미란 회장, 비자금 혐의로 긴급 체포. 정민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야 끝난 걸까? 아니면 진짜 시작인 걸까? 그녀의 손이 식은 커피잔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잔 안엔 얼음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녹는 소리가 방 안의 마지막 여운처럼 울렸습니다. 아침 9시 15분 미란홀딩스 본사 정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리문이 열리자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회색빛 비닐봉투에 가려진 회사 간판이 비오는 듯한 소리 속에서 흔들렸죠. 참이라는 그 장면을 23층 회장실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담배가 들려 있었고 쟤는 이미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끄며 비서 김유라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된 거야? 김유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이 대답하고 있었죠. 회장님, 검찰 도착했습니다. 문 밖에서 경호팀장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렸습니다. 미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지만 눈 밑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 윤정민,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정장을 여미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로비 한가운데 윤정민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엔 영장 봉투가 들려 있었죠.
바닥에는 플래시 불빛이 튕기며 차가운 하얀색 장광을 남겼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교실에서 마주했던 그 시선 그대로였습니다. 참이란 회장님, 정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특수수사단 비자금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금속이 닿는 소리가 짧게 울렸죠. 수갑 좀 조심히 채워요. 내 손은 싸구려가 아니니까. 미라는 피식 웃었습니다.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눌러왔는지 오늘은 그 무게만큼 느껴보세요. 그 순간 로비를 가득 메우던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미란의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오후, 비서 김유라는 책상 위 문서를 정리하다가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유라에게 사람을 얕보는 습관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나처럼 되지 마라. 참이란. 그녀는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미란이 남긴 그 한 줄은 비정했던 상사의 마지막 인간적인 흔적이었죠. 며칠 뒤 윤정민은 검찰청 옥상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잔 속의 얼음은 거의 다 녹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번엔 시원했습니다. 이제야 끝났네요. 후배 정혜수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정민은 짧게 웃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건 단지 첫 번째 정리일 뿐이야. 그럼 다음은요? 다음은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미란을 품고 있는지 밝혀내야지. 정민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액체가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의 좁은 면회실. 참이라는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주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언론 대응은 저희가 됐어.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로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습니다. 윤정민, 그 애는 아직 모를 거야. 정의만으로는 세상이 안 변한다는 걸. 미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입가의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밤이 되자 검찰청 복도에 불빛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윤정민은 혼자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며 깜빡이고 있었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녀의 얼굴 위로 도시의 불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 아침 9시 15분 미란홀딩스 본사 정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리문이 열리자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회색빛 비닐봉투에 가려진 회사 간판이 비 오는 듯한 소리 속에서 흔들렸죠. 참이라는 그 장면을 23층 회장실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담배가 들려 있었고 쟤는 이미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끄며 비서 김유라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된 거야? 김유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이 대답하고 있었죠. 회장님, 검찰 도착했습니다. 문 밖에서 경호팀장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렸습니다. 미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지만 눈 밑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 윤정민,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정장을 여미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로비 한가운데 윤정민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엔 영장 봉투가 들려 있었죠. 바닥에는 플래시 불빛이 튕기며 차가운 하얀색 장광을 남겼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교실에서 마주했던 그 시선 그대로였습니다. 참일한 회장님, 정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특수수사단 비자금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금속이 닿는 소리가 짧게 울렸죠. 수갑 좀 조심히 채워요. 내 손은 싸구려가 아니니까. 미라는 피식 웃었습니다.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눌러왔는지 오늘은 그 무게만큼 느껴보세요. 그 순간 로비를 가득 메우던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미란의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오후, 비서 김유라는 책상 위 문서를 정리하다가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유라에게 사람을 얕보는 습관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나처럼 되지 마라. 참이란. 그녀는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미란이 남긴 그 한 줄은 비정했던 상사의 마지막 인간적인 흔적이었죠. 며칠 뒤 윤정민은 검찰청 옥상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잔 속의 얼음은 거의 다 녹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번엔 시원했습니다. 이제야 끝났네요. 후배 정혜수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정민은 짧게 웃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건 단지 첫 번째 정리일 뿐이야. 그럼 다음은요? 다음은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미란을 품고 있는지 밝혀내야지. 정민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액체가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의 좁은 면회실. 참이라는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주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언론 대응은 저희가 됐어.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로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습니다. 윤정민, 그 애는 아직 모를 거야. 정의만으로는 세상이 안 변한다는 걸. 미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입가의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밤이 되자 검찰청 복도에 불빛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윤정민은 혼자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며 깜빡이고 있었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녀의 얼굴 위로 도시의 불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 겨울로 향하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구치소 담장 위로 희미한 햇살이 내려앉고 서늘한 공기 속에서 나뭇잎 몇 장이 흩날렸습니다. 윤정민은 회색 코트를 여며 쥐며 천천히 면회실로 걸어갔습니다. 길게 이어진 복도 끝 유리문 너머의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두 개로 갈랐습니다. 면회실 안에는 이미 참이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 위로 걸쳐진 얇은 담요, 손가락 끝에 남은 매니큐어의 흔적. 화려했던 시절의 자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정민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투명한 유리 한 장, 하지만 그보다 더 두꺼운 세월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사님, 미란이 낮은 목소리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불러야 하는 거 맞겠죠? 정민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이름으로 불러요. 오늘만큼은. 그래, 정민아. 오랜만이다. 짧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공기 중에 금세 녹아 사라졌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솔직히 배신감이 들더라. 정민의 시선이 유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배신은 약속을 저버릴 때 하는 거예요. 난 당신에게 그런 약속을 한 적 없어요. 그래도 우린 같은 반이었잖아. 미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너 늘 말없이 공부만 하던 애였지. 선우가 울 때도 지호가 싸울 때도 넌 늘 조용했어. 그게 참 얄밉더라. 왜요? 너는 늘 옳았거든. 미란이 작게 웃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게 제일 싫었어. 사람이 완벽해 보이면 믿거든. 정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커피잔을 굴리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완벽했던 적 없어요. 다만 틀린 걸 모른 척하지 않았을 뿐이죠. 미란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중요해? 그건 사람을 살리기도 망치기도 해요.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차갑지만 깊고 서로의 그림자를 닮은 눈빛이었습니다. 정의가 뭔지 알아? 미란이 물었습니다. 난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한 일들 다 회사 살리려고 했던 거야. 그게 불법이라도 수천 명의 직원이 월급 받았지. 그게 죄야? 정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수단까지 옳을 순 없어요. 당신이 만든 건 회사가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당신 밑에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미라는 피식 웃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넌 참 단단하다. 그게 내 무기. 근데 말이야, 정의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 언젠간 너도 알게 될 거야. 사람은 정의보다 관계로 움직인다는 걸. 정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관계가 사람을 움직이죠. 그래서 난 그 관계에 최소한의 믿음을 남기려 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도 적어도 그 이유는 거짓이 아니길 바랐어요. 유리창에 서로의 숨결이 얇게 맺혔습니다. 바깥 바람이 닿을 리 없는 공간, 하지만 공기는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미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어? 정민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커피잔에 김이 옅게 올라왔습니다. 용서는요, 상대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 자신을 묵지 않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앞으로 걸을 수 있으니까. 미라는 고개를 들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정민도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유리 너머 두 손이 마치 같은 공간에 닿은 듯 겹쳐졌습니다. 넌 변하지 않았네. 미란이 속삭였습니다. 늘 무섭도록 고요했어. 이제는요. 정민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고요한 게 아니라 확신이에요. 면회 종료벨이 울렸습니다. 짧고 무심한 경고음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열었고 정민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봐야겠네요. 그래. 건강하세요. 정민아. 마지막 순간 미란이 불렀습니다. 넌 진짜 행복하니? 정민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창밖의 빛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대답했습니다. 행복은요, 누구를 이겼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누군가를 믿어볼 용기가 생겼을 때 오는 거예요. 그 말에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조용하고 슬프고 조금은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겨울빛이 유리창을 타고 번졌습니다. 정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햇살이 반사되어 유리창 위로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죠. 그녀는 주머니 속 손난로를 꺼내 쥐었습니다.
차갑던 손끝이 서서히 녹아들며 묘하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의는 차가운 칼이 아니라 결국 따뜻한 온도였구나.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커피잔에 김이 흩어지고 바람이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구치소를 나서며 그녀는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빛이 유리창을 타고 번져 내려와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난 듯 했지만 어쩌면 그제야 진짜 시작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른 새벽 바다는 잿빛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물결이 느리게 숨을 쉬고 수평선 위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죠. 윤정민은 모래사장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선 지 3일째 되는 날 차미란이 마지막으로 남긴 면회 요청서를 그녀는 이제야 받아들었습니다. 오전 7시 바다 앞 벤치. 그 한 줄의 글씨가 밤새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엔 소금기와 추억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교실 한복판의 웃음소리와 칼의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굴욕과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이 만들어준 단단한 껍질.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감추며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닫은 채로 늙어가면 결국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죠. 정민은 그 사실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벤치에는 이미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혜 대신 평범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등엔 여전히 교도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흰색이 섞여 있었고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었습니다. 날 부른 이유가 뭔지 이제 말해보세요. 정민은 조용히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라는 미소를 짓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평선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죠. 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 말은 바람보다 느리게 흘러나왔습니다. 정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지금이에요? 그때는 몰랐거든. 사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속이며 살 수 있는지를.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밤마다 생각했어. 그날 내 머리 위로 커피를 부었을 때 진짜로 웃었던 게 아니라는 걸. 그건 나 자신이 두려워서 한 짓이었더라. 바람이 멈췄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정민은 잠시 손끝을 모래에 묻었습니다. 따뜻한 듯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간지렸죠. 나는 당신을 용서한 적 없어요. 그녀의 말은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란의 눈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 말에 미란의 시선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만든 만큼 나도 당신을 통해 사람이 됐으니까요. 정민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젠 그냥 서로의 과거를 견디면 돼요. 미라는 웃었습니다. 아주 짧고 깨질 듯한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결국 나보다 훨씬 강하구나. 강한 게 아니라 무너지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선 두 사람의 지난 세월이 한순간 뒤섞여 사라졌습니다. 정민아, 미란이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이제는 아니야. 하지만 한 장면만 지우고 싶어. 너의 얼굴에 커피를 쏟던 그 순간.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면은 나도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거겠죠. 미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투명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정민아. 이런 말할 자격 없지만 정말 고맙다. 정민은 대답 대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물결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은색이었고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라는 끝내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땐 친구가 되어줄래? 정민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땐 기꺼이요. 길가엔 하얀 파도 거품이 들락거렸습니다. 정민은 손에 쥔 편지를 바다 쪽으로 던졌습니다. 종이는 몇 번 떠올랐다가 천천히 파도에 삼켜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우린 결국 같은 온도로 사라졌네요. 그 말은 파도와 함께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회색빛 바다와 따뜻한 햇살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민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엔 새로운 사건 파일이 쌓여 있었고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잔잔한 커피 향이 남아 있었죠. 가끔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는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미란의 목소리, 그리고 유리창 너머의 눈빛, 그 모든 게 이젠 한 사람의 기억 속으로만 존재했지만 그 기억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창문을 닫을 때면 그녀는 습관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용서란 끝이 아니라 서로를 사람으로 남게 하는 일이다. 그 말은 오래도록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엔 한때 증오하던 두 사람의 온도가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봄은 그렇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핀 것도 아닌데 도시의 공기엔 따뜻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윤정민은 검찰청의 마지막 근무일 아침 늘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반쯤 열자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엔 두 권의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건 기록,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의 기록. 오늘은 두 번째 노트만을 남기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책상 위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45분. 30년 동안 지켜온 습관처럼 그녀는 펜을 들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4월 2일 마지막 진술.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쓰지 못했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법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의 삶은 증거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긴다. 나는 세상을 벌하지 않았고 그저 멈추게 했을 뿐이다. 그녀의 글씨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종이 위를 스치는 펜촉 소리가 마치 오래된 음악처럼 방 안을 채웠죠. 노트를 덮은 그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창문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미란이 떠올랐습니다. 바다 벤치에 앉아있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던 그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다시 태어나면 친구가 되어줄래?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그 대답이 조금 늦어졌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그녀는 검찰청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젠 푹 쉬셔야죠. 정민은 미소로만 답했습니다. 누군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그들의 눈빛 속에서 이 일을 처음 시작하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젊었던 시절, 진실을 밝히겠다는 신념 하나로 버텼던 시간들. 그러나 이젠 안다고 느꼈습니다. 정의는 싸움의 끝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로 남는다는 걸요.
청사 앞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린 꽃잎이 그녀의 코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은 그것을 살짝 털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선우. 정민아, 우리 이번 봄엔 같이 가자. 선유도 공원에 카페 생겼대. 지호도 온다네. 그녀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 이번엔 꼭 갈게. 더 늦기 전에 봄 안에서 보자. 점심 무렵 정민은 마지막으로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불이 꺼지자 방 안이 잠시 어둡게 가라앉았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그림자가 천천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림자 안에는 지난 수많은 날의 자신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던 시절, 사건 기록에 묻혀있던 밤들, 그리고 용서의 문 앞에서 멈추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데 모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햇살이 유리문을 스쳤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따뜻하게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쳤고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잘 지냈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 목소리에 대답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응, 이젠 괜찮아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다시 한번 흩날렸고 그 사이로 햇빛이 번져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은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해질녘의 노을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책상 위엔 그녀의 마지막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 위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정의는 결국 사랑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를 덮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잔 속의 물결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밤이 되자 도시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비쳐 작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창문 앞에 서서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란아, 우린 결국 같은 길 위에 있었나 봐. 다만 서로 다른 속도로 걸었을 뿐이지.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손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정민은 불을 끄고 커튼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하루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도 살아야겠네요. 그 말과 함께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유리창을 스치는 빗방울이 잔잔히 떨어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윤정민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봄의 끝,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사람들은 그 이름을 종종 떠올렸습니다. 윤정민 검사, 마지막까지 사람의 온도를 잃지 않았던 사람. 그녀의 집은 한적한 언덕 위 오래된 벽돌주택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곳을 기억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문패 대신 문 옆에 작게 걸린 현판 하나만이 남아 있었죠. 진실은 온기로 남는다. 그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현관 앞에 섰습니다. 검찰청 후배였던 정혜수 검사. 그녀는 손에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 위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윤정민 유품 개봉 허가일 3년 후.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안에는 오래된 커피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며 먼지들이 부드럽게 떠올랐습니다.
정혜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장에는 수많은 사건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 벽엔 낡은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덮개 위엔 빛바랜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윤정민과 차미란 그리고 동창들이 함께 웃고 있었죠. 아마 마지막 동창회가 끝난 뒤 누군가가 찍어준 사진일 겁니다. 탁자 위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엔 손으로 쓴 글씨, 마지막 불빛. 정혜수는 조심스레 첫 장을 넘겼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벌하는 일보다 그가 왜 그 길을 걷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는 일이 더 어렵더라. 나는 수많은 사람의 진술서를 읽었지만 그들의 진심은 언제나 문장 사이에 있었다. 진실은 늘 불완전하다. 그러나 불완전함 속에서도 사람은 여전히 따뜻하려 애쓴다. 페이지마다 글씨가 흔들리고 곳곳에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그 얼룩 위를 스쳤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숨결이 아직도 종이 속에 머물러 있는 듯했죠. 창문이 열리며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트의 장이 바스락거리며 넘겨졌습니다. 정혜수는 무심코 그 다음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정의는 시대마다 모양이 바뀌지만 인간의 따뜻함만은 변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사라진 뒤 누군가가 이 노트를 읽는다면 그 사람은 법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믿길 바란다. 정혜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깥에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의 끝자락 윤정민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계절의 색이 다시 세상 위로 번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엔 짧은 문장이 한 줄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용서하려고 싸웠다. 그 문장은 단 한 번의 숨처럼 짧았지만 세월보다 묵직했습니다. 정혜수는 펜을 꺼내 그 아래에 조심스럽게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억하려고 살아간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손끝으로 표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집안은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길게 들어와 탁자 위 노트를 감쌌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한 사람의 숨결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정혜수는 문을 나서며 현관 앞 현판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온기로 남는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선배님, 이제야 알겠어요. 정의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일이었네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햇살과 함께 어디선가 커피 향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기억의 집 창문 안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작았지만 멀리서 보면 별처럼 또렷했습니다. 그 빛은 윤정민이 남긴 마지막 온기,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정의의 잠불이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바다는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꺼지지 않는 빛으로. 세상은 늘 바쁘게 돌아가지만 누군가의 시간은 그 안에서 멈춰 있죠.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끝내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모두 같은 바람을 맞으며 살아갑니다. 윤정민이 남긴 기록처럼 우리의 삶도 언젠가 한 줄의 문장이 되겠죠. 누군가 그 문장을 읽으며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진실의 또 다른 이름일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옳음보다 따뜻함이 더 어렵다는 걸 압니다. 법보다 마음이,
정답보다 진심이 더 오래 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는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정의로운 건 무엇일까? 벌을 내리는 일일까? 아니면 용서할 용기를 갖는 일일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벌가 이야기였습니다.